네, 안녕하세요. 안현주 변호사입니다. 네, 지금까지 계속 양태영 변호사님이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한국 로스쿨 제도가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분들이 이제 법조인으로 양성하는 목적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 제일 맞는 분인 것 같아서 제가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제가 아는 한 간단한 독특한 이력을 말씀드리면 서울 공대셨죠? 네, 전기컴퓨터 공학 계열로 들어갔습니다. 네, 하여튼 어려운 건데 서울 공대를 다니시다가 그 다음에 서울대 경영학과로 또 전과했어요. 네, 전과를 했는데 무려 거기서 수석 졸업. 좀 이상하신 분이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서울대 로스쿨. 네. 그리고 남들 다 가고 싶은 초대형 펌에 또 들어가셨죠. 네, 공정거래 업무를 하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지금 어디 계시죠? 지금은 제가 개업한 여민합동범죄사무소에 있습니다. 네, 무려 세종시에 있는 어쩌다가? 네, 세종시에서 개업 변호사로 일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물론 일반적인 개업 변호사와는 달리 스타트업이랑 기업 자문 쪽에 좀 더 중점을 맞추고 계신 분이신데 굉장히 독특한 이력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하시게 됐는지 들어보면 변호사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인사이트가 될 것 같아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처음 공대에서 어떻게 갑자기 경영학과 그리고 로스쿨까지? 공대는 사실 고등학교 때 자기들이 수학 좋아하면 이과 간다. 네. 영어나 국어 좋아하면 문과 간다 이러잖아요. 그냥 수학을 좀 좋아했어요. 수학이랑 물리랑. 네.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뭐 되는 줄 알고 나는 훌륭한 과학자가 돼서 나라를 한번 살려보겠다. 이런 중이병으로 이제 공대를 가게 됐죠. 네. 갔다가 해외유학을 가고 싶었어가지고 빨리 군복무를 마치고 왔어요. 그래서 복학을 했는데 친구들이 너무 약간 친구들은 거의 다 석박 통합하면서 이렇게 군복무 해결하는 경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보다 이제 전공부의 실력은 높은데 좀 사고 과정이 좀 국내 남자들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갇혀서 좀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나는 삶으로 좀 먹고 왔다고 2년 동안 여기 너무 답답하다. 연구도 답답하고 그냥 내가 좀 생각했던 게 너무 나이브했다. 공대에 대한 어떤 그런 소명의식 같은 게. 그래서 고민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 좀 동경하던 인물들이 진대재라든지 황창규라든지 이런 분들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전기공학부 출신이셔가지고 동경에서 간 것도 있는데 그분들 결국에는 CEO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경영대 공부하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나름의 또 결국에는 제가 MBA 갈 생각도 있었었어요. 굳이 MBA 가느니 그냥 학부에서 경영 전공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영대 전과를 하게 됐고 또 전과를 했으니 또 열심히 해야지 하다 보니까 이제 좋은 성적을 졸업하게 됐는데 그 경영대 공부하면서 좀 되게 재밌었어요. 툴로서는 아주 좋고 어프로치도 재밌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에 관한 좀 물음표. 결국에는 뭐 재무관리, 인사관리, 생산관리, 조직관리 이런 거 다 해서 뭘 하자는 거냐면 돈을 벌자는 거예요. 프로핏 맥시마이제이션을 목표로 하니까 좀 공허한 거예요. 그냥 가치가 없고 그냥 공허했어요. 그러면서 사회적 기업 학회도 하고 막 이렇게 하긴 했지만 그걸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 또 이제 대입병이 걸려가지고 대단히 내가 가치적이고 정의로운 것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든 거예요. 마침 로스쿨이 도입이 됐네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저 사실 고시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고시 공부할 엄두도 안 내고 있었는데 로스쿨이면 내가 한번 해볼만 하겠네 라는 그 아주 자만심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래서 일단 들어가긴 했어요. 뭐 학부 성적이 뭐 나쁘진 않았고 뭐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들어가겠는데 이제 들어가면서부터 정말 이제 방황의 시작이 된 거죠. 사실은 이제 저는 법대를 나오고 연수원 다녔는데 뭐 로스쿨도 요즘 비슷하다고 들었어요. 경쟁도 치열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법조인이 뭐 판검사, 딱 변호사 이렇게 되게 좁은 진로를 놓고 서로 경쟁하는 분위기여서 이런 자유로운 영혼이 굉장히 적응하기 힘든 스타일이거든요. 어떠셨어요, 로스쿨 생활은? 저는 막연하게 그냥 공직을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들어갔어요. 좀 더 막 정말 지금 추상 정의롭고 공적인 것들은 들어갔는데 현실은
민법 1조부터 뭐 천몇 조까지 봐야 되고 아주 경쟁적이고 막 애들이 그때부터 검크이빅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검사, 로클럽, 빅펌. 막 그렇게 열심히 움직이는데 저는 여기서 왜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막 방황하다가 도저히 하기 싫어가지고 휴학을 했죠. 아, 로스쿨도 휴학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 제가 휴학 산증인입니다. 아, 휴학하고 네, 돌아다니고 좀 놀다가 그래 그래도 하기로 했으니까 해봐야지 해서 다시 1학년 1학기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다니다가 휴학했거든요. 아, 그래서 네. 1학년 1학기로 이제 다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한 학기 동안은 그래도 나름 적응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이게 웬걸 반년 하다 보니까 진짜 하기 싫은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성적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냥 평균 이상 정도 서울대 로스쿨에서 평균 이상이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그때 또 자만심. 그러니까 뭐요?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 왔냐? 난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가치도 못 느끼고 내가 갈팡질팡하고 다들 뭐 그런 진로로 달려가고 있으니까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자퇴를 하려고 했어요, 사실 그때. 자퇴까지요? 네. 교수님한테 지금도 존경하는 이제 지도 교수님한테 법철학 교수님 계셨는데 네. 지금도 자주 연락합니다. 그럼 교수님한테 갔더니 그냥 졸업만 해라. 졸업만 하고 졸업하고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했는데 저는 그냥 자퇴하고 도저히 못해. 그럼 휴학하고 한 번 더 휴학하고 와라. 또 휴학하셨어요? 네. 또 휴학했어요.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뭐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그냥 뭐 정말 다양한 거 많이 하고 돈은 벌어야 되니까 뭐 입시학원 컨설팅 가서 그냥 학생으로 이렇게 해주고 알바하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기타 활동 많이 하다가 결국에 이제 자퇴를 하고 싶었는데 이거는 다음에 혹시 개인적으로 아주 내밀한 일이라서 그냥 돌아오게 됐습니다. 유치한 이유로 돌아오게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진짜 그때 돌아왔으니까 그때는 못 그만두겠는 거예요. 그렇죠. 네, 2번이나 이렇게 왔으면 그래서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정말 괴로웠거든요. 2년 반 동안. 남은 2년 반을 그냥 묵묵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러면 사실 로스쿨 막상 가셔서 적응하는데 너무 힘드신 분이 솔직히 지금 있을 거예요. 네,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네. 뭐라고 조언하시겠어요? 혹시 그분들에게? 당장 그만두든지 아니면 존버하든지 둘 중에 하나. 당장 그만두는 건 어떨 때 당장 그만둬야 될까요? 일단 1학년이다. 2학년 정도 갔으면 저는 그만두는 거 권하지 않아요. 그쵸. 지금 현재 1학년이다. 1학년이고 너무 안 맞다. 그리고 본인이 나이가 좀 어리고 좀 현실적으로 다른 길을 갈 수 있다. 근데 지금 본인이 뭐 다른 직장 하다가 오셨는데 안 맞다. 이거는 한번 그건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항상 현실에 발을 딛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 칼 졸업했는데 갔다. 근데 이거 너무 안 맞는 것 같다. 그럼 바로 취업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1학년이라면 저는 그만두는 거 필요한데 만약에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난 못 그만두겠다. 그러면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세요. 다른 사람들 찾아보지 말고 변호사 시험만 합격한다. 변호사 시험 합격하고 나면 정말 하고 싶은 거 본인이 다른 사람 시선만 신경 안 쓰시면 할 수 있어요. 결국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법조계 문제는 늘 다른 사람들 시선을 신경 쓰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공간이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법조계에서는 그나마 덜 신경 쓰는 것 같고 근데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신경을 쓰니까 로스쿨까지 와서 변호사가 됐겠죠. 그러니까 좀 덜 신경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것만 자기만 믿고 변호사 시험을 합격한다 생각하고 학교에서 시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변시에 적합성 공부와 학교 공부는 좀 다르거든요. 하지만 실무 연습 과목이나 재판 실무 과목들은 잘 받으시고 그게 변시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변시 과목들에만 열심히 하시고 딱 변호사 시험 한 방에 붙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신 분들이 또 재수를 많이 해요. 방황하느라? 네, 방황하느라. 그러니까 그러면 더 꼬여요, 스텝이. 그러니까 3년 존버하시면서 그냥 딱 변호사 시험 합격한다 하고 나오셔서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저처럼 개업하셔도 좋고 뭐 다른 데 스타트업 가셔도 좋고 근데 빠르게 결정해야 돼요. 본인이 끌려다니면 안 돼요. 내가 딱 결정을 하고 나오시든지 아니면 내 결정으로 이걸 다니기로 결심하고 깔끔하게 끝내고 변호사 시험 합격하고 나오시든지. 네. 그러면 존버한 보람이 있으세요? 지금 변호사 되신 지 몇 년 되셨는데 네. 어떠신 것 같아요? 버티길 잘했다. 지금 5년 차인데 3년 차 때까지는 진짜 후회했어요. 변호사 된 거. 아 진짜요? 네. 너무 재미가 없거든요. 변호사가. 네, 승무 너무 재미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원 다니고 검찰 다니는 거. 애초부터 그거가 재밌었으면 제가 휴학 안 했겠죠. 그런데
4년차 때부터 좀 재미를 느꼈는데 전통적인 법률사무를 재미 느낀 게 아니라 제가 좀 알을 깨고 나와서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어요. 뭐 강의도 하고 뭐 약간 컨설팅도 하고 그 다음 스타트업 만나고 다니고 아예 전통적인 변호사들이 하는 걸 깨고 나오니까 훨씬 재밌고 플러스 변호사라는 이유로 너무 기회를 많이 주세요. 기회를 많이 주시기 때문에 아 내가 변호사가 아니었었으면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까? 이런 기분도 많이 들어서 4년차 이후엔 변호사 하기 잘한 것 같고 지금도 잘한 것 같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한 번씩 이런 생각 내가 그때 당시에 27살에 로스쿨 안 갔더라면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런 고민 해봤자 뭐 하겠어요. 당장 내일 모레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전에 처음 잠깐 말씀드렸는데 변호사님이 이제 로스쿨 졸업하시고 변호사 시험 합격하셔서 처음에 대형 로펌에서 업무를 시작하셨다고 네. 하셨어요. 그러면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것과 개인 변호사, 개인 사무실 운영하는 변호사로서의 삶은 어떻게 좀 다를까요? 이거는 뭐 제 주관적인 거라서 뭐 일반화시키기는 어렵겠지만 대형 로펌은 일단은 조직 생활을 하니까 루틴이 있습니다. 네, 루틴이 있어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10시 안팎으로 출근을 해야 됐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자유로운, 그러니까 회사 업무 코퍼레이트 그 법무를 하는 쪽은 조금 자유로워요. 근데 송무하는 쪽은 넥타이도 메고 가야 되고 9시 반까지 9시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 회사 업무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자유로워서 한 10시까지 출근해야 되고 당연히 미팅 있으면 더 일찍 가야 돼요. 근데 그리고 대신에 퇴근 시간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자정까지는 기본적으로 하는 것 같고 뭐 한 2, 3시까지도 했고 뭐 일 안 끝나면 4, 5시까지 하고 그냥 또 출근하고 주말 중에 하루는 쉬고 하루는 일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주 6일 정도 일하는데 그 주 6일이 새벽까지 일하는 거니까 보통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이 너무 많았는데 개업 변호사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일이 많이 없었죠. 왜냐면 수임을 해야 되니까. 네네. 네, 근데 일이 많아지긴 하지만 오히려 이때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의뢰인이 개인 삶이 이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 삶의 무게를 제가 다 짊어져야 되거든요. 로펌 했을 때는 그냥 기업 업무예요. 그런데 개인 변호사는 개인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삶이 막 저한테 엄청난 짓눌림을 줘서 저만 믿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업무 후에도 스트레스 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업무 강도로 따지면 당연히 대형 로펌이 훨씬 크고요. 근데 마음의 짐으로 따지면 개인 변호사가 좀 더 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몸은 조금 더 자유롭죠. 제가 재판할 때만 가면 되고 나머지는 의뢰인하고 미팅할 때 빼고는 남은 시간 제가 다 알아서 가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자유로움은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군데 다 경험해 보셨으니까 이런 성향인 사람들은 대형 로펌이 더 잘 맞는 것 같다. 이런 성향인 분들은 개인 사무소든지 이제 작은 사무소에서 일하는 게 좋다. 혹시 일단 대형 로펌을 원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또 네, 문제예요. 그게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네. 그게 일단 대형 로펌 갈 수 있다는 전제하에 네. 제가 말씀드리자면 시킨 일 잘하시는 분들. 시키는 대로 잘하는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딱 주어진 태스크가 있으면 딱딱딱딱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좀 안정지향성이신 분들 개업 변호사는 계속 도전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그리고 그 수입이 일정치 않아요.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을 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안정지향력 그리고 좀 법조계에서의 나름 전통적인 명예를 중시 여기시는 분들 왜냐면 그래도 대형 로펌 다닌다 판사 검사다 하면 다들 이렇게 시켜 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무시 못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법조계에서 그런 분들이라면 전 대형 로펌 추천하고 개업 변호사는 그래도 좀 불안감을 견뎌낼 수 있으신 분들 자유로운 삶을 원하시는 분들 조직생활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부분들이 개업 변호사 하면 좋죠. 그렇군요. 네. 저도 동감하네요. 사실은 대형 로펌이나 어디 사내 변호사나 그럼 어디 소속돼서 어떤 한 파트를 내가 맡는 거니까 뭐 큰 사건이든지 큰 프로젝트의 한 파트를 맡아서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데드라인 잘 맞추고 주어진 일 잘하고 예, 그런 게 좀 더 하고 대신에 좀 업무 말씀하신 대로 큰 일 중에 한 파트이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은 물론 내 보스에 대한 마음의 부담은 있지만 그렇죠. 예, 전체적인 업무에 대한 부담은 옆에 이제 물어보고 같이 팀으로 일하니까 좀 적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개업 변호사 해보니까
말씀하신 거에 정말 동감하는 것 같아요. 개인의 그분에게는 평상시 소송을 안 하고 정말 일생에 한 번 있는 그런 소송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고 맞아요. 심적으로도 밤낮으로 전화 오시고. 네. 근데 그런 거는 많은 분들이 생각 안 하시고 이제 변호사를 하시니까 그런 스트레스나 시간 관리 맞죠. 이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둘 다 건강 관리 중요하고요. 맞다. 변호사님은 건강 관리 혹시 어떻게 하세요? 저는 달리기. 달리기. 네. 달리기. 요즘엔 달리기를 주로 하고 가끔씩 등산해요. 그러시구나. 되게 운동 많이 하시는 변호사님이시거든요. 네, 유산소를 많이. 유산소를 위주로. 그리고 옛날에는 몸이 아파가지고 필라테스 한 1년 했었어요. 그러시구나. 네. 왜냐하면 변호사들 고질적인 이 목부터 이 팔 아픈 이 경추가 아픈 그 병이 있거든요. 네. 그 필라테스를 잘 하니까 확실하게 치료가 되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필라테스 했는데 정말 살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앉아서 사무직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수험생분들 혹시 보시면 꼭 하세요. 그러니까 돈이 좀 비쌀 수 있는데 저는 노스쿨 마이너스 통장 나오니까 그거 해서라도 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평생에서, 왜냐면 지금 아프시다면, 그러니까 특히 지금 통증을 느끼고 있다면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통증을 안 느끼고 있다면 일단 달리기 같은 거 이런 것들 꾸준히 하시면 이제 돈이 안 드는 운동이니까 하시면 되고, 만약에 지금 통증을 느끼고 있다 이러면 요가나 필라테스나 꼭 하세요. 본인한테 맞는 게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진짜 운동하는 시간은 아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가 진짜 나중 길게 보면, 그리고 그게 다 사망 때 체력으로 돌아오고요. 네. 그리고 변호사 시험 5일 동안에 4일 치러야 되는데 그 체력 견디려고 하면 무조건 변호사 때 운동하셔야 됩니다. 네, 맞아요. 머리를 채우는 것도 중요한데 체력으로 버텨내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변호사님 지금 개업 변호사로 활동하시면서는 어떤 종류의 일을 보통 하세요? 초기에는 일반적인 업무 다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송무라고 하는데요. 그냥 이혼부터 시작해서 돈 떼인 거 받는 거,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뭐 부동산 관련된 거, 형사 대응, 수사 대응 이런 것도 다 했는데, 요즘은 조금 이제 장기적으로 제 개업 변호사로서 혹은 제 개인적인 커리어로서의 많이 고민을 끝에 송무는 조금 줄여보고 좀 자문을 위주로 하고 좀 스타트업하고 같이 코업을 한다든지 좀 회사 자문 쪽으로 좀 옮겨가야겠다라고 시도는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송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거의 한 반반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회사 자문 관련된 건 반, 그리고 송무 관련된 건 반. 네, 장기적으로는 좀 자문 위주로 하고 결국 탈법조계가 꿈입니다. 네, 몇 년 안에 탈법조계. 탈법조계? 네, 과연 가능할지. 네,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꿈이에요. 꿈은 꾸라고 있는 거잖아요. 네.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공대 출신의 경영학 베이스도 있고 변호사님이니까 아무래도 스타트업 쪽이랑 같이 일하시면 굉장히 합이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조금 변호사 중에서는 좀 탈권위적이고 좀 약간 그냥 수평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편이라서 그 부분 좀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은 보통 딱 각 잡고 와가지고 딱 넥타이 딱 매고 하는데 스타트업 업계에 비해서는 제가 각 잡아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여러 변호사님들을 동시에 봤을 때는 얘가 그래도 좀 자유로운 영혼이구나 알고 좀 말이 통하네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근데 또 스타트업계에 계신 변호사님들 다 저처럼 좀 비슷해요. 좀 자유로우세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또 딱히 이게 경쟁력인가 싶기도 하고요. 어차피 그런 분들이 약간 코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혹시 이 방송을 이걸 보고 계신 분 중에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해 보시면 언제든지. 저 블로그 하거든요. 맞다. 블로그도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냥 최근에 제가 우리 변호사님께서 운영하는 오픈 채팅판 거기서 인물 정보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제가 본인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양태용을 치시면 바로 네이버에 바로 뜹니다. 왜냐면 제 이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윤주 변호사님은 좀 뒤에 계세요. 왜냐면 동명이인들이 많아서. 근데 저 이름은 그 교수님 한 분 계셨는데 제가 최근에 제 친구 계속 누르려고 해서 제가 상위권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바로 양태용 치면 있는데 거기 생긴 놈이랑 저랑 좀 다를 거예요. 되게 사진 똑같아요. 좀 다를 겁니다. 지금 약간 이렇게 각이 나와요. 이렇게 각이 나오는데 아무튼 거기는 좀 각 나오게 제가 이렇게 보정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저 맞고요. 저 맞고 거기 밑에 보면 블로그가 있어요. 들어가시면 제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지금 또 사이드로 제가 뭐 로스쿨 입시나 이런 뭐 자기소개서 참석 같은 것들도 하거든요. 그런 어떤 활동을 하는지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 보시면 꼭 블로그 한번 들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제 저도 일하다 보면 스타트업 쪽에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뭔가 법률적인 검토를 받고 싶긴 한데 비쌀 것 같다. 네. 근데 이제는 좀 너무 너무 테크놀로지 관련된 거니까 이건 비싼데 로펌에 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되게 사실 쉬워요. 어디 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는데 일단 초기 단계, 시드 단계 기업이라면 기관을 이용하세요. 창업 지원 센터를 통해서 법률 멘토링을 신청하면 저는 기관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초기 완전 시드 단계.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투자를 받고 이렇게 하시면 어느 정도 자금의 약간의 여유가 생기잖아요. 네. 그럼 그때는 진짜 법률적인 건 꼭 돈을 쓰셔야 돼요. 근데 저는 스타트업한테 훨씬 돈을 안 받아요. 일반 기업이 그렇게 하면 제가 받는 게 만약에 20만 원이나 하면 10만 원밖에 안 받아요. 거의 반값을 해드리거든요. 어려운 거 알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투자 뭐 시리즈 A, B 가시면 그때 이제 저한테 맡겨주셔야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제일 처음에 이용하라. 그리고 적어도 프리-A 정도 투자 받으시면 그때부터는 확실하게 변호사 저 갖고가 아니어도 돼요. 본인과 합이 맞는 변호사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소통하면서 법률적 문제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리즈 A 투자, 이제 시리즈 A 정도면 한 30억, 40억 정도 투자하면 안 돼. 그 정도부터는 무조건 법률 사무소를 끼고 하셔야죠. 3, 4억 투자 받고 그 정도 사업하시는데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 안 한다는 게 그게 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규제, 만약에 시컨 사업 계획 다 짜고 이제 쭉쭉쭉 가고 있는데 이게 법 위반이다, 법 위반 소지가 있다, 완전 웃기는 경우들이 그런 케이스도 많고 제 블로그에도 많이 올려놨고요. 그리고 계약 잘못해서 손해배상하거나 계약이 어그러지거나 이런 경우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동업 계약이나 서로 주주간 계약들 잘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슈가 너무 많아요. 근데 시드 단계는 당연히 못하고 그런 이슈가 없을 수 있는데 시드 단계는 뭐 초기 기업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 그 기관을 통해서 하면 충분히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기간을 알아보세요. 기간 알아보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 그리고 간단한 거는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 수도 있어요. 간단한 건. 저도 당연히 자선사업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거는 제가 정중하게 거절 드릴 거고 만약에 무료를 원하시면 근데 간단한 거는 제가 간단하게 자문해드릴 수 있으니까 뭐 연락 주시면 그냥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그 안내를 드릴게요. 이거는 너무 어려워서 좀 유료로 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는 내가 무료로 해드릴 수 있다. 네. 너무 좋은 정보네요. 제가 저희 영상 밑에 연락처랑 블로그랑 넣어둘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앞으로 변호사 하고 싶으신 분들, 다양한 진로를 고민하는 분들, 왜냐면 굉장히 많은 진로에서 어떻게 보면 방황이고 어떻게 보면 본인의 길을 되게 열심히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해신 거잖아요. 20, 30대까지.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혹시 그 과정을 가시는 분들에게? 일단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만약에 법조인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지금 로스쿨생이거나 아주 전연차 변호사라고 했었을 때 그 전제로 지금 말씀드리면 일단 법조계가 잘 맞으시면 그냥 하시던 거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제가 항상 아까 변호사님 말씀드렸지만 8대2라고 보거든요. 한 80% 정도는 그냥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들이고 그게 적성에 더 맞으실 거예요. 그럼 80은 본인이 변호사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지키되 대신에 시장에 대해서는 넓은 마음으로 좀 개방적인 마음으로 시장을 많이 두드려 보시고 맞는 시장에 가셔서 본인 전문성 살려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존버하시면 돼요. 좋은 시장으로 그냥 여러 가지를 전차를 하실 필요 있지만 한 3년 차부터는 확실하게 전문성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80%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20% 분들에게는 20% 분들이라는 게 약간 우리가 흔히 저 같은 보는 사람. 변호사는 아니고 약간 조금 특이하다. 네, 특이하게 좀 탈선한 사람. 그분들은 비난게 저를 말한 거예요. 탈선한 사람한테 말씀드리면 일단 다 시도해보세요. 모든 것들 다. 저 작년에 대학 강단에도 서보고 뭐 강의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블로그 하다 보니까 블로그 시작했는데 제 블로그 하는데 안희정 변호사님이 오셨어요. 제 블로그에 우연히. 네, 맞아요. 제가 찾아간 게 아니거든요. 우연히 그랬나요? 오셨어요. 우연히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가서 이제 댓글 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블로그를 왜 하게 됐냐면 코로나 때문에 내가 하게 된 거예요. 그전까지 그냥 바쁘게 살다가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하다 보니까 아 블로그를 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시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뵙고 제가 블로그까지 이렇게 아니 유튜브까지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네. 지금도 그렇게 된 분들에게 네트워크 쌓아가지고 새로운 기회가 계속 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진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도전하라. 도전하다 보면 또 길이 열리고 내 얘기를 많이 듣고 또 내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또 새로운 제안이 와요. 너 이거 해볼래? 제안이 오면 또 한번 해보고 아니야 싶으면 그냥 그만두면 돼요. 왜냐면 변호사니까. 변호사의 그 기본 변호사라는 기둥이 있기 때문에 확장 가능성이 너무 커요. 물론 불안하시겠죠. 그러면 저처럼 제가 지금 사교육하는 이유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그러니까 먹고 살 만큼의 캐시플로우를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들 보면서 도와주는 게 너무 재밌어요. 보람되고 그런 좀 사이드 잡을 하나 만들어 놓으신 것도 좋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가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너무 좋네요. 변호사로서의 업무도 하고 내가 이 일에서 정말 보람이나 좀 아주 큰 의미를 아직 발견 못하겠다 하면 어떻게 보면 여기에 조금 뿌리는 박대 약간 사이드 잡 내가 좋아하고 내 취미 생활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병행해서 가면서 좀 더 이제 탐색을 변호사로서의 탐색 작업을 하는 거. 좀 쪽팔릴 수 있는데 전 쪽팔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변호사는 다들 뭐 좋은 양복 입고 뭐 좋은 차 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 길일 수도 있겠지만 더 사람들 수평적으로 다가가고 뭐 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편하게 다가가는 변호사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그 사람한테 사람들이 붙고 또 좋은 기회가 열려 있을 거예요.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우리 안현주 변호사님도 개인 거에 대해서 제가 또 질문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럴 거예요. 저한테는 지금 당장 저는 이제 전연차를 벗어나고 이제 조금 이제 5년차 되면서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단계고 변호사님 15년 차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가 어떨 것인지 그런 거 궁금하신 막막한 거 아니에요? 네, 더 막막하실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편집을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부터는 2부에서 그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돌아올까요? 네. 그러니까 2부에서 돌아올게요. 2부에서 우리 안현주 변호사님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것들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2부에서 돌아올게요. 네, 감사합니다.